원내보다 더 뜨거운 원내 정치 토론, 원내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오늘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먼저 감찰 결과 발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장식 변호사님? 네, 뭐 사실 저로서는 이 증언 연습 집체 훈련을 받았다는 한은상 씨를 대리했던 변호인으로서 정말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고, 왜냐하면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바람에 결국은 무혐의로 그냥 끝났단 말이죠. 모해이증 교사 사건이. 근데 그나마 지금 뭐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징계를 받거나 당시 이런 일을 벌였던 검사들이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제도적 개선 방안이라도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뭐 조금 위로가 됩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님. 네. 저는 뭐 한명숙 전 총리가 진짜 여권의 대모이신가 보다. 뭔가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싶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 많은 분들께서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유죄 증거, 한명숙 전 총리가 유죄 판단을 받은 증거가 그 증인들의 증언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하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았고, 뭐 뇌물 장부라든가 수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적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전원일치 유죄 판결이 나왔던 것이었고요. 전원일치 아니고요. 예.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원일치였죠. 범위가 있었지만. 네. 그것도 곧 제가 따지려고 잠깐만요. 했는데요. 그건 근데, 아닙니다. 예, 예. 지금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네. 예, 오늘은 수사 잘못된 관행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말씀하세요. 마무리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소 이후에 증인들 불러가지고 검사가 뭐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뭐 증언 코칭하고 이런 게 만약에 진짜 예. 있다면 요즘은 많이 없어졌겠지만 이런 예. 부분은 당연히 뭐 개선돼야 되는 예.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감찰 이 내용 보면 뭐 증인들 100회 이상 불렀다. 그리고 증언을 연습시키겠다. 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해주면 편의를 봐줬다. 아마 뭐 스시를 사줬다든가 뭐 그런 거 이런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피고한테 유리한 증언을 하면 그거는 삭제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어쨌든 감찰 결과로 밝혀졌으니까 천 변호사 말대로 당연히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 신장식 변호사님. 네네. 근데 여기서 사실은 윤 전 총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윤 전 총장이 이 사건을 감찰부로 가는 것을 중간에 인권부로 이첩시키고 네. 사건 번호도 부여 없이, 그 다음에 임은정 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불거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한 축이었다면, 이번 발표에 감찰 결과 발표에 또 한 축이 자의적 사건 배당. 즉 윤 전 총장이 임은정 검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수사권을 안 줬죠, 아예.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겸직 반려를 통해서 수사권을 주자 사건을 뺏어서 감찰 3과장 허정수 감찰 3과장에게 보냈잖아요. 예. 거의 그게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직무수행이었던 거라서 예. 이렇게 계속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뭔지, 예. 이거 저는 그 당시에도 검찰총장으로서도 뭐 법을 어긴 바는 없다. 검찰총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대선 주자 윤석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임은정 검사를 계속해서 수사권도 안 주고 또 수사권 주니까 사건 뺏어다가 허정수 3과장에게 넘겨줬는지, 이 부분 저는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예, 근데 저도 조금만 반박을 하자면은, 하세요. 이게 근데 당시에 수사권을 안 줬다라고 하는데, 원래 그 당시에 임은정 검사가 연구관이었어요. 예. 원래 검찰 연구관들 수사권 없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에 연구관한테 사건 배당이 애초에 이루어진 적이 없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감찰 결과 발표하면서 피의 사실 유출을 앞으로 막겠다라는 거를 박범계 장관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정작 이 한전 총리 모해이징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임은정 그 검사가 또 내부 합의 내용을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거 있었는데, 이것도 똑같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고 피의사실 유출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찰 결과 발표를 할 때도 너무나 정치적으로 한 거 아닌가, 또 제 식구 감싸기 한 거 아닌가. 제가 이게 반박을 예.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 감찰 결과 전체 쭉 다 보세요. 개인에 대해서 임은정 아니라 임은정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또는
뭐 이전에 많이 얘기됐던 당시 위증 교사를 그 연습을 시켰다라고 하는 업무 검사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람 이름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문정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감찰관이나 감찰 연구관들 겸직 발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사권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달라고 계속 이문정 검사가 2차례 3차례 윤석열 총장에게 얘기했는데 안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범계 장관이 중앙지검에 겸직 발령 시켜서 수사권 주니까 사건 뺏어서 허청수 감찰 3과장한테 예. 보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명백한 그 사실인데. 아니 이 부분은 인사권자가 예를 들어서 한 검사가 내가 연구관인데 나한테 수사권 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까? 아니 그거에 다른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왜 안 줬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한테는 줬는데 왜 임 검사한테는 안 줬어요? 감찰과 수사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찰 반원들에게 감찰부에 있는 분들에게 수사권 다 줬지 않습니까? 겸직 발령 통해서. 네, 마무리하시죠. 뭐 이 주제 가지고 길게 할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좀 토론이 격하게 붙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은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은 없으니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문자로 7885님께서 윤석열 여론조사 돌연 취소? 이거는 국민 깔보는 일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머니투데이하고 NPR인가요? 거기서 이제 함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윤 전 총장이 꽤 잘 나오는 조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이 난 이후에도 오히려 상승하는 조사였었는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이 조사가 윤 전 총장이 잘 나오니까 그 여권 지지자들이 엄청난 항의를 해서 머니투데이가 아마 조사를 더 이상 의뢰하지 않게 됐다 이런 기사를 썼고 머니투데이 공식적으로 그런 일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일단 모든 것이 다 음모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머니투데이가 아니라고 하면 예. 뭐 머니투데이 쪽 입장을 좀 어느 정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저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조선일보에서 주로 어떤 라면 사설 있지 않습니까? 라면 사설. 그거 다시 보는 느낌이에요. 뭐뭐 라면 문제다. 라고 해서 가정법으로 쓰는데 가정법으로 보도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1등 신문 조선일보 가정법 보도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 변호사 말대로 뭐 머니투데이가 뭐 진보 언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머니투데이에서 그런 일 없었다. 우리가 그럼요.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거래를 중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머니투데이 입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요. 청취자 질문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 어쨌든 이 NPR 조사를 제외하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다른 조사에서는 하락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족 리스크 문제도 있고 또 입당 문제로 너무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최근에 진중권 전 교수, 최장집 교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중도표를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계속 만나서 하는 얘기는 그냥 그 문재인 정권 정권 교체 이 메시지 딱 단일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선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은 그 소위 회고적 투표, 총선은 회고적 투표,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를 평가하는 투표라면 대선은 전망적 투표, 미래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래?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갈래?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으로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유랑 정치, 미팅 정치 뭐 선보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는 그냥 미팅만 하고 그다음 사람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러면서 미래 전망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리스크의 약한 고리를 떠나서 그것도 있지만 그 리스크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이 하락의 주요한 요인인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일부 이동의 촉 시간에 이 윤 전 총장의 떨어지는 지지율을 막을 방법은 국민의힘이 빨리 입당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천 변호사 동의하십니까? 저야 뭐 항상 입당은 환영하고요. 예. 당연히 빨리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근데 저는 방금 신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에 조금 반대를 하자면은. 진중권 최장집 교수 만나면서는 좀 메시지가 나아졌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좀 고도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대표적으로 보면
최장집 교수 만나고 나서는 좀 국가주의가 아니라 좀 더 우리가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전체주의, 국가주의 이런 거 좀 이제는 탈피하자. 민주당도 너무 전체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쪽에서도 청와대가 너무 비대해진다. 그게 예. 아니라 좀 부처의 그런 어떤 권한도 살리고 총리의 권한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대통령 권한을 약간 줄이면서 좀 권력 분립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겠지만 저는 뭐 진중권 최장집 교수 정도의 분들을 만나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조금 고도화하는 거는 괜찮고요. 대신에 이제 윤석열이 듣는단가요? 이거 끝나고 나서 결국 윤석열이 말한다라는 시간이 곧 올 텐데 예.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럴 때 사실은 입당해가지고 좀 프로그램의 예.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과거에 정말 그 원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네. 결국은 전국 콘서트 하면서 본인의 말을 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기를 조금 놓친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럼요. 사실은 지난 4.7 재보궐 때만 해도 만약에 안철수 대표 빨리 들어왔었으면 뭐 본인이 서울시장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 경선에서 내가 상처 입을까 봐 겁난다. 뭐 정치 구단들 뭐 이런 분들과 말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근데 국민들이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봐요. 예. 네, 국민들이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보고 결국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뭐 토론 스킬이 누가 좋냐라는 걸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말고 들어오셔가지고 사실 대선 본선에서는 또 민주당 후보랑 어차피 토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연습 삼아서라도 저는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죠. 한길리스트 조사인가요? 거기서는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에서 상당히 벌어졌어요. 오차범위 바깥으로 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벌어졌기 때문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윤 전 총장 이야기 나왔으니까 윤 후보 캠프의 이동훈 전 대변인 어제 경찰 조사 받고 나오면서 이거는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좀 어처구니가 없다. 뭐 여권에서 금품을 받으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예.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뭐 프레임 전환이라고 보십니까? 뭐 전형적인 그 프레임 전환이죠.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권 인사가 자기한테 그랬다라고 하면 그 여권 인사가 누군지 밝히면 되고요. 설사 여권 인사가 그랬다 손 치더라도 본인이 그 골프채 세트 받은 거 맞잖아요. 그걸 네. 빌렸다라고 하고 아직도 보관돼 있다. 그 중에서 뭐 아이언 세트만 보관돼 있다. 이게 굉장히 구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점을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훈 논설위원이. 근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 이걸 왜 받았을까요? 물론 오늘 아침은 이야기를 좀 바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사실 제가 봐도 이게 실체가 있을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예. 뭐 이준석 대표 얘기도 그런 거죠. 실체가 있다면 큰 문제니까 예. 뭐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고 그 이동훈 전 대변인 쪽에서 자료를 좀 줘야지 우리가 진상조사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뭐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했던 얘기랑 오늘 아침에 좀 한 다르죠. 얘기가 예. 톤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뭐 여전히 그 송영길 대표랑 얘기도 뭐 나올 수밖에 없을 건데 그 합의했다가 100분 만에 했던 것도 뭐 예. 오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이나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이 제1야당 대표로서의 언행과 방송 패널로서의 언행이 아직 좀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드립으로 정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이게 별로 안 달라졌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 그냥 패널일 때랑 뭐 당대표가 되고 나서랑. 근데 저는 이 안 달라진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방송 패널과 안 달라졌으면 네. 합의하고 갔을 때 당에서 반발하면 그거는 이 대표가 그 리더십으로 꺾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득을 하든 건지 나를 따라 하든지 원래 방송에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니 뭐 그렇긴 한데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드립으로 정치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슈 주도력이 있어요. 이슈 주도력이 있고 자기가 이슈를 끌고 가는 능력이 있고요. 근데 다만 당내의 관계에서는 원내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아마 원내 당대표였으면 훨씬 본인이 더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을 텐데 본인이 원외 당대표고 또 원내대표가 별도로 있고 저희는 원내대표 권한이 좀 강하게 짜여져 있는 당이다 보니까 그걸 뭐 본인이 마음대로 밀어붙인다. 그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초래했을 것 같아서 저는 뭐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본인의 스타일을 계속 갖고 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평가해줄 부분이 분명히 크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의 스탠스와 태도를 그대로 가져가면 위기가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송 대표하고의 합의 때문에 당내에서 특히 윤희숙 의원은 그 제3자인 제가 봐도 좀 너무 세게 비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요. 예. 제왕적 당대표 이런 네. 얘기 하시는데 네. 아니 제왕적 당대표면 이런 비판도 못 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세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또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엄청 비판하던데 그래서 이게 뭐 원외 젊은 대표 길들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나온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좀 어른들 약간 뭐 꼰대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약간 이제 기존의 점잖은 당대표에 익숙한 분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저는 윤희숙 의원이나 원희룡 지사가 지금 그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거에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다고 봐요. 아하. 그러니까 당대표가 뭐 누가 됐든 비판은 받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주 좋은 비판 타겟이 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면 대중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고 대선 주자로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또 굉장히 크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또 이준석 대표도 뭐 비판 수용한다. 윤희숙, 원희룡 뭐 두 분의 비판을 네. 수용한다라고 했는데 예. 저는 이런 대중들의 관심을 유지하고 맞아주는 좋은 타겟이 돼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네. 굉장히 가치 있는 대표다 이렇게 봅니다. 야당 제1야당 대표가 타겟이 돼서 맞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것도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의 지나친 이준석 대표님에 대한 사랑의 발로가 아닌가. 아니 뭐 근데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때 문재인 대표도 같은 당 사람들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예, 근데 두드려 맞는 방식이나 메시지가 좀 다르죠. 사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완전히 그 김기현 원내대표의 이야기나 이런 걸 보면 아니 당원 당규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원내대표의 권한이 엄청 세. 당대표는 행정적인 일 처리하는 사람이야. 거의 이 수준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의 강도나 이런 정책은 잘못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철학적으로 이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당신은 행정직이야. 왜 원내에 끼어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건 굉장히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너무 세게 얘기한 거죠. 근데 말은 저는 점잖지만. 그러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 송영길 대표가 예컨대 대깨문 발언을 했을 때나 예. 뭐 경선 연기 여부 뭐 할 때 당에서 엄청나게 또 반발 많이 나왔었거든요. 결국 예. 당 대표라는 거는 정치에서 당 대표라는 거는 당내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인 거고 이준석 대표가 특히나 대중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금만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비판해서 내 정치적인 몸값을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CEO 출신들이 정치권 들어오면 잘못한다 이런 얘기가 막 이런 건데 비판을 못 참거든요. 자기가 회사 운영할 때 누가 비판을 합니까? 근데 정치권 오면은 무조건 비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언론에서 드디어 이준석 리스크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게 이제 여가부 폐지에 이어서 통일부 폐지 발언 그리고 여당 대표하고 합의했다가 번복했던 거 그리고 이제 이동훈 건까지 해서 그 이런 이준석 리스크 단어 등장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금 본인이 직접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줄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통상적으로 보면 좀 관리형 당대표가 필요할 때죠. 왜냐하면 대선 관리가 중요하고 이런 시기인데 사실 여가부나 통일부 폐지 주장 그 당부를 떠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은 대선 주자가 할 얘기고 아직 여당 당대표도 되기 전에 뭐 대선을 관리해야 되는 당대표가 하기에는 좀 많이 나간 얘기인 건 맞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물론 10년간 자기가 정치를 보면서 내가 당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굉장히 생각도 많고 본인 의지도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런 패기나 신선함 이런 거는 좀 갖추되 조금 그 본인의 역할의 바운더리를 약간 줄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저도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허니문은 끝났다. 이제부터 리스크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리스크를 반복시키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그 이슈 주도력 내지는 순발력으로 당대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달리 먹는 게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한때는 뭐 어떤 종편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음성 분석하면서 뭐 차분하다, 뭐 전형적인 정치인감이다, 뭐 대통령 된 줄 알았어요. 마크롱과 비슷하다, 뭐 이런 좀 심하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신 변호사 이야기는
이제 그 기간은 허니문 기간은 끝났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 상승세가 좀 강해지고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는 지금까지 해온 스탠스를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본선 가면서 예상할 수 있었던 건데 바뀌 그 예선과는 조금 더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실제로 본선 그 후보 민주당 후보가 돼서 본선으로 가면 예. 또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선에서 본선 갔고 그 다음에 또 예선을 하면서 예. 약간 사이다에 물 탄 듯하다라고 하는 옷에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때 1위 후보답게 진중함, 일관성은 유지하셔야 된다. 다만 이재명 다음에 그런 일관성과 진중함을 어떻게 예. 이재명 다음과 조화를 시킬 거냐는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조화 못 시킬 것 같던데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억지로 차분한 척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 스타일대로 세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아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시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건 뭐 잘 안 되고 또 참으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욱하는 게 나오시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어느 정도의 실수를 좀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저도 그런 의견입니다. 스윙 크게 하면 반드시 허점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본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풀 스윙을 할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뵐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원의 측면 승부 지금까지 천하람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